자, 2022년 11월 11일 오늘 빼빼로 데이 금요일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큰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사이에 CPI가 다들 아시다시피 7.7이 뜨면서 월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 동시에 공매도 등 숏 커버링이 나오는 모습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거의 기계적인 숏 커버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간 선물에서 32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끝이 났고,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장세였다면은 급등 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 오전장과 오후장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외국인 기관 우위에 있었습니다. 어, 옵션에서는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콜옵션을 매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이유가 외국인들이 오후장 종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선물을 땡겼기 때문이에요. 막판에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봤지만 이렇게까지 다 던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6천억 정도 사다가 던진 것까지 고려하면 9천억 이상 매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순매도가 9천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현물을 지키는 시간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물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선물을 다 던졌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투신이 받은 거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요거 콜옵션 뒤집기, 개인들이 콜옵션 117억, 외국인들이 130억 매도, 그다음에 기관들의 50억대 풋옵션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수급적으로 좀 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현물을 장악했다라는 거.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자,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요. 현물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투 관점. 단기적으로 출렁임을 개의치 않고 일단 수량을 빼서 나가려는 모습. 그 이유는 어떤 종목들을 급등시키느냐, 그 물량을 뺏어가느냐를 또 주목해 보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잡아갔어요. 급등시켜가지고 물량을 뺏은 거죠. 안 그러면 안 파니까. 개인들이 웬만하면 안 팔잖아요. 진짜 오늘의 카카오페이처럼 뭐 상한가급을 줘야지만 이제 물량을 내뱉으니까. 카카오 계열에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4%대, SK하이닉스 5%, 그다음에 개이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종목인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뭐 NC소프트, 크래프톤,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가장 낙폭이 심해서 개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물량을 제일 많이 뺏어갔습니다. 거의 고의적인 것 같아요. 그냥 타겟을 그걸로 잡은 겁니다. 가장 많은 물량을 효과적으로 뺏을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일단 지수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을 쓴 거고요. 나머지 그런 타겟이 안 됐던 종목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심심하게 있었을 겁니다. 지수에 비해서. 자, 그런 것들은 안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등을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각도를 높여서 올라갈 때는 지수를 어쨌든 끌어올리는 거니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대형주들에게 타겟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이걸 뭐 계속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시장이 흔들립니다. 조정 형태를 보이면서 박스를 만들어요. 어느 정도는. 뭐 이게 박스가 윗방향으로 우상향을 자리 잡는다면 골디락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골디락스가 되는 거고, 하방으로 잡는다면 조정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생보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시장을 급등시켜 놨을 때는 대형주들이 주도하고요. 이제 시장이 자리를 잡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요. 지금 이거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한 상승이 끝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대형주들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장세에서는 대형주들이 소외가 되겠죠. 웬만하면. 자, 그때는 어떤 게 됩니까? 중소형 장세가 펼쳐지겠죠. 중소형 장세 혹은 일부 대형주들의 실적 장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중소형 장세가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 종목들이
개별주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을 못 따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잘 보시면 그런 종목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꿈틀꿈틀 시도는 오후장에 막판에 조금 해주는데 아직 오늘 시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뭐 CPI가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도 금융기관들이 7.7로 예상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클리브랜드도 8.1, 대부분 7.9에서 8.1 사이로 예상을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제 극적인 반전이 나왔던 거고. 그랬던 만큼 돈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대형주들은 그냥 오늘 작정하고 들어온 거고 기존에 매수를 많이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보인 현상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오늘 신호탄을 보인 거예요. 개인들이 2조 넘게 현물을 팔 정도였으니까, 선물도 1,100억 마지막에 던질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부터 일정 구간을 두고 이 구간 이후로는 굉장히 좋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이 예탁금 다 빠졌죠. 신용 매수 못하고 있죠. 이렇게 현물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어디로 갑니까? 일부 개인들이 다시 붙을 자금으로 붙겠지만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은행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오늘도 은행에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적금을 하기 위해서. 자, 주식은 그 사이에 계속 날아가고 증시는 계속 날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 구간 여기 좀 과도하게 좀 밀었는데 여기 이 갭 구간, 자, 여기 구간이 핵심 구간일 것 같아요. 다만 조정이 조금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코로나 정책의 완화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조정은 조금 깊이 하고 싶습니다. 갭을 많이 띄워놓고 그 양봉을 너무 크게 또 덮어내는 장대 음봉인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의 조정이 아니라면 이제는 공략을 남은 자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끝까지 유지한 것과 마지막에 빠진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 왜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의 고의적으로 증시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팔았어요. 이 점 일단 단기로 한 30억 이상 아마 익절해 나갔을 겁니다. 오늘 사던 거였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던 거는 아무리 올라갔어도 크지 않아요. 그죠? 미리 밑에서 샀는 것들을 팔았을 때는 크겠지만, 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의도, 그 다음에 기관들의 의도, 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할 겁니다. 정말 큰 장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1년 5개월간 하락장이 연출되고 나서 안 올라가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환율이 장중에 50원 이상 이렇게 빠지는 것도 너무 특이한 케이스고요. 환율이 보통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2008년에도 그랬고 2000년도에도 그랬고 환율은 빠질 때 빨리 빠져나갑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 사유가 뭐 투기 세력이 뭐 급하게 청산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원화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빠르게 환전을 해서 원화를 필요로 하니까 원화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건 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고, 그렇죠? 지금도 외국인들이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들였고, 선물을 사는데도 돈이 필요했을 테니까 선물을 사다 팔았지만 결국에는 사는데 돈이 필요했다는 것을 착안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원화가 필요했을 겁니다. 새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1월이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데이터들을 제가 그 도표화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11월이 기대된다 말씀드렸죠. 벌써 11월 11일 이제 3분의 1이 지났는데 기대되는 흐름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좀 빠르긴 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일부 조정, 되돌림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지만 그게 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그때랑 또 얘기가 달라요. 나왔던 거 이때 되돌림 나온 거 어제 나왔고, 이제는 되돌림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신호탄이에요. 분명히 신호탄입니다. 그 이후에 흐름은 이제 기다릴 거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과도한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걸 또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거는 앞으로 장기 포석을 위한 찬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신규 악재가 터지진 않아야 돼요. 진짜 돌발 악재들,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 않은 악재들이 뭘까요? 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 핵전쟁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뭐 북핵이 지금 불안하긴 한데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탄도미사일과는 달라요. 북핵은 2016년도에 그 설날 때 굉장히 크게 이틀 무너뜨렸던 적이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단기적으로 주긴 할 겁니다. 뭐 그런 점들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정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11월에 대한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때 갑자기 그냥 10월은 일시적이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10월에 7.7이 나왔다가 11월에 다시 8.0을 복귀를 해버리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다시 해봐야겠죠. 또한 중간에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7이 나왔지만 그것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가던 길을 5.5% 이상의 금리 인상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게 계속 강조되면, 어제는 그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나스닥의 폭등이 나올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막 10% 올라가고 막 그러는 순간에는 연준위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더 힘을 썼고요. 부정적인 매파적인 의견들이 조금 묻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가 들릴 겁니다. 그쵸? 파월 의장의 긴급 연설도 있을 것이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거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에 앞서서 7.7이라도 방심하지 않겠다, 금리는 그대로 여전히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면 어느 정도 되돌림을 분명히 줄 수 있을 거고, 하지만 그거는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낙폭이 심했어요. 이제는 기회이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 바닥에서 그렇게 안 했냐? 물론 바닥 때 저도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횡단보도 건너갈 때, 그쵸? 280 이거 다시 오지 않을 흐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안 봤죠. 예.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체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에요. 예. 그런 걸 고려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무난하게 골디락스 형태를 보이면서 개인들 물량을 오랜 기간 동안 뺏어냈으면 전혀 다른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유동성 장세가 아니지만 유동성 장세인 척하는 그런 제도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테니까 경계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장세의 흐름이라고 보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돈은 다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계좌가 올라오셨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격하는 거 다 지양하시고, 연말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계좌를 청소하는 데 목적을 최대한 그쪽으로 해두시고 다시 배치를 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드릴 거예요. 무리했다가 탈납니다. 중소형주들 가지고 있는 거 잘 배치하고 신규 종목들 잘 배치해서 깔끔하게 일단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새 시작 23년도 동호회 나갈 수 있게, 23년도는 주식 동호회 새 출발, 새로운 출발, 그 다음에 선물 동호회, 선물 매매 동호회 새로운 출발, 이렇게 두 가지로 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지금 다시 작성하고 있어요. 새롭게 제외 이제 빠지시는 분들 빠지시고 같이 나가실 분들 같이 나가서 추스려주고, 새로 함께 하실 분들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하면서 제가 명단을 다시 추스리고 있습니다. 다 각자 개별 종목들 가지고 계실 건데,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회를 일단 급등의 기회를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금 확보와 새로운 준비를 할 도약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다 판을 새롭게 다 깔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장세가 오면요 정말 강합니다. 제 스타일의 장세가 오면 그때를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인 계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흔들림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좀 평소보다 좀 더 집중해 주시는 모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빼빼로데이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수고하셨어요.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도 모두 응원의 글과 인사 말씀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같이 함께 카톡방 참여하실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픈 카톡과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유튜브 잘 보내세요.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오빠 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키키키